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밖에 비도 조금 오고 마음이 뒤숭숭하신데 마음을 또 정리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시간 전에 이제 동특성, 정특성 중에서 정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헷갈리시니까 개통특성 정수는 정특성이고요. 동특성은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더 풀고 그 다음에 동특성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원리 그리고 부하 변동과의 분담 같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 5-2하고 5-3을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5-3, 5-4, 5, 6번을 풀어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통 특성 정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달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흐름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이 문제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4 문제에서는 전격 출력이 700MW입니다. 그리고 1000MW 두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부하로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기 습도 조정률이 각각 2.5%, 얘는 3.0%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하가, 이건 발전기의 양이고, 부하, PL은 1300MW다. 그러면은 여기는 1700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여기 지금 700이 있고, 1000이 있습니다. 1000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부하에다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에다 공급하는 얘가 1300이 필요하다. 그럼 얘가 속도 조정률이 2.5%고 얘가 속도 조정률이 3%인데 3.0%인데 얼만큼씩 발전을 해야지 1300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나중에 요거에 대한 요 700의 2.5%, 1000에 대한 3.5%가 어떤 발전량이 나올 거고 어떤 발전량이 나올 건데 이걸 합한 것이 뭐라고요? 13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보시면은 항상 제가 이제 결론부터 알고 나서 이제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P1은 593.5가 되고요. P2는 706.5가 됩니다. 책에 237페이지 P1, P2 보시면 이 점이 안 찍혔습니다. 이 점. 그 점을 찍어주시라는 얘기죠. 그럼 요게 합계가 바로 1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700의 2.5%가 과연 593.5가 나오는지 그리고 1000의 3%가 과연 700.5%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답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흐름에 관련된 수식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개통 특성 정수 K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K는 해가지고 나왔었죠. 뭐 마이너스 델타 PG의 델타 F. 요 PG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얼마나 이 PG 값이 감소됐는지, 요거에 대한 이 부분, 또 요거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땐 속도 조정률에 대한 기울기가 틀려질 텐데, 700짜리가 얼마나 감소를 해가지고 됐는지, 또 1000짜리가 얼마나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됐는지, 요거 부분 구해서 요거하고 요거 값이 바로 여기하고 여기 값으로 됐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합니다. KA는 공식이 있었죠. 100 PA분의 속도 조정률 그리고 F 이건 이제 지우고요. 또 KB는 마찬가지로 델타 얘가 A가 될 테고 델타 B가 되겠죠. F분의 100 PB가 되겠죠. P는 얼마라고요? 100 곱하기 P는 700이었죠. 속도 조절이 얼마라고요? 2.5%고 주파수는 60Hz고요. KA 값이 나오죠. 그게 466.67MHz 메가와트 퍼 헤르츠. 요거는 100 곱하기 PB는 1000이라고 그랬죠. 요 흐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5-3에서도 이렇게 풀었었죠.
먼저 이제 개통 특성 정수에서 알고 있고 개통 특성 정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 수식을 변환한 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얘가 속도 조정률이 3%고 얘가 60Hz니까 요거는 여기 있던 아까 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 특성인데 주파수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서 하듯이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부하가 분담이 될 거 아닙니까? 병렬로 이제 이따가 나중에 계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갖춰놓고 그 다음 조건을 어떻게 또 수령을 하느냐.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보시면 얘가 값이 어떻게 되냐면 555.56 메가와트 퍼 헤르츠입니다. 이걸 괜히 어렵게 책에서는 너무 어렵게 수식을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게 나왔죠? 요게 나왔죠? 그럼 아까 어떻게 됐죠? 아까 P는 마이너스 K에 델타 F 이렇게 나왔었죠? 발전량 변화한 거는 이 특성 정수에다가 주파수 변동폭만큼 아까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했었는데 지금 아까 5만이었죠. 5만에서 43,750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이걸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요거에 기한 기울기 요거는 구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주파수 변동력이 아까 0.3이었나요? 0.3Hz만큼 떨어졌을 때 얘가 6,250만큼이 감소가 됐다. 요 감소량을 구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구하기에는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무부하로 움직이고 있다. 두 개가 병렬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전류 분배 조건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세 번째. 전류 분배. 두 대가 이렇게 병렬로 운전하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얘에서 지금 이만큼에 466.67만큼 가고 있고 얘는 555.56만큼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하고 가는 부분, 얘하고 가는 부분을 따로따로 나눠서 이 발전량 1300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1300이 필요한데 얘가 얼마만큼 운동하고 얘가 얼마만큼 운동한다는 전체분의 요거에 대한 비율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 전체분의 요거에 대한 비율이 여기서 발생을 해서 1300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네? 여기 지금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1300을 씁니다. 그럼 1300을 여기서 나눠서 공급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양과 여기서 발생하는 비율이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메가와트 퍼 헤르츠, 메가와트 퍼 헤르츠인데 요걸 이제 전류 분배 조건을 해가지고 얘 전체분에 얘가 해당하는 부분, 1300에서 얘가 해당하는 부분 전체분의 1300에서 요 비율만큼 하게 되면 여기 요거 값하고 요거 값을 합하면 그게 1300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류 분배 조건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PA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 PA는 어떻게 개통정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요게 지금 1022.23이 나옵니다. 그럼 1022.23분의 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만큼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만큼의 분담을 하니까 466.67을 분담을 한다. 1200. 근데 그거를 어떻게 1300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 값이 어떻게 되냐? 그게 593.5다. 이게 나온 거고. 네 번째, PB는 마찬가지 전체로 발생하는 부분이 1022.23분의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 555.56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1300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얘가 706.5가 나온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얘가 바로 1300에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요거에 대한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 뒤에는 아까처럼 델타 PG는 마이너스 KF로 푸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선 그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과연 어떻게 풀을 것이냐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전체 이거를 지금 이만큼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만큼 분담할 거고 요만큼 분담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더하니까 1300이 나오는 거죠. 우린 1300만큼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게 바로 예제 5-3입니다. 근데 이걸 괜히 어렵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만 가지고 풀어서 쓰시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예제 5-5.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수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개통 특성 정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풀어서 쓰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격 출력입니다. 전격 출력이 350MW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발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할 때 항상 이 700이니 1000이니 이런 것들은 전격 출력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발전기 300MW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 의하면. 그 300MW로 지금 조속기 프리운전을, 가버너 프리, GF 아까 얘기했던 가버너 프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통 주파수가 0.25Hz가 저하를 했다. 그러면 이때 발전기 출력은 얼마로 되겠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죠. 똑같이. 0.25Hz가 저하를 했다. 이렇게. 0.15Hz가 저하했다는 거는 이게 0.15Hz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뭐죠? 300이죠. 헤르츠가 저하됐으니까 발전량이 늘어났으니까 헤르츠가 저하되겠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근데 최대 출력은 350까지 낼 수가 있죠. 350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을 보면은. 예? 과연 얼마나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때 개통 용량을 3000MW. 발전기 개통 특성 정수는 얼마로 되겠느냐? 문제가 두 개죠. 발전기 출력은 얼마인지, 여기 개통 특성 정수는 얼마인지. 개통 특성 정수 K 값에 대해서 물어봤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단서는 또 속도 조정률은 4%. 그러니까 앞에서 속도 조정률을 의미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뭐 발전기의 특성 정수 아시면은 그냥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식이요? 여기서 요 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수식이 나오면 요 세 개만 순서적으로 풀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렇게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 어떻게 푼다고요? 개통 특성 정수를 먼저 계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요 지점을 계산하면 되니까요. PG만큼을 계산하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PG를 해가지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통 특성 정수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통 특성 정수 KG는 왜냐면 여기 발전기만 있기 때문에 특성 정수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특성 정수 안에는 KG하고 KL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하가 없으니까 지금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부하가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발전기 두 대가 들어가고 부하가 한 대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얘는 플러스라고 이런 부분이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넣은 거고 여기서 이제 KG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KG는 뭐라고요? 100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100 항상. 그리고 P가 들어간다고요. P의 N. 그리고 여기 보면 델타 들어가고 여기 F 들어가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단위는 뭐라고요? 메가와트 퍼 헤르츠. 100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곱하기 전격 300이 아니라 350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격 출력이. 문제에서. 그럼 이게 350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300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격 출력이니까. 여기서 델타 F가 얼마예요? 여기 4%라고 그랬죠? 4%. 얘는 몇 헤르츠요? 60헤르츠. 이렇게 하면 개통 특성 정수가 얼마가 나온다? 145.83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통 특성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출력 변화분을 두 번째 발전기 출력 변화분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개통 특성 정수를 구하고 그 다음 발전기 출력 변화분. 그 아까는 발전기 출력 변화분을 어떻게 계산했죠? 개통 특성 정수 KG는 마이너스 분의 델타 이게 P의 G의 그 다음 델타 F였습니다.
이 PG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델타 PG는 마이너스 KG의 F. 델타 F니까 F.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주파수가 변화했을 땐 주파수 변화한 만큼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델타 F를 써주시면 됩니다. 주파수가 얼마가 변화했다? 0.15Hz. 나와있죠, 이 값. 그러면 이 값, 여기서 계산한 값, 이 값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값 나오죠. 그럼 이 값 나오면 300에서 얼마나 이게 변동됐는지 나오면 이 값도 나오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개통 특성 정수하고 이 지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뭐부터 구해야 된다? 개통 특성 정수부터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 변화하는 이 유의를 가지고 주어진 이런 조건들이 생길 거다. 그럼 그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흐름만 알고 거기에 맞춰 가시라는 얘기. 이 흐름을 계속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아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풉니다. 특성정수 할 때 100에 가지고 메가와트 퍼 헤르츠 나오죠. 발전기 출력 변화량 이렇게 쓰지만은 여러분들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써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델타 PG는 마이너스 KF인데 요걸 이제 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145.84 곱하기 델타 F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가 됐죠.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그래서 0.15.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얘가 21.87. 아까까지는 전부 다 반대로 얼마나 감소할 것이니. 부하가 탈락해가지고 발전량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올라갔다. 그럼 발전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발전량이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느냐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발전량이 늘어난 걸 묻다 보니까 요게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가니까 얘가 플러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321.87이 나오겠죠. 이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뭐 이거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21.87이니까 300 플러스 21.87은 321.87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개통 특성 정수에다 뭐를 붙였냐? 퍼센트를 붙였습니다. 퍼센트를. 아까 개통 특성 정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랬죠? 요거. 그다음 메가와트 퍼 0.1Hz. 또 뭐?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 지금 이 부분은 뭐로 돼 있죠?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돼 있죠. 예?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다. 퍼센테이지 KG는 얼마로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뭐라고요? 메가와트 퍼 헤르츠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만 쓰시면 틀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 개념들을 제가 그래서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개통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퍼센트 KG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개통 용량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퍼센티지를 보겠다고. 그래서 100이라는 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뭐요? 145.83만큼을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예. 그걸 이제 퍼센티지로 바꾸려면 100을 곱하라고 그랬죠. 근데 전체 용량이 얼마라고요? 여기서 지금 3000메가와트라는 게 나왔죠. 3000메가와트를 넣으면은 이 값이 바로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요거에다가 100을 곱하고 퍼센트로 그 다음 개통 특성 용량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값이 4.86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 0.1Hz가 아닙니다. 헤르츠입니다. 또 0.1Hz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48.6이 되겠죠. 답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238페이지에 4.84, 4.86 뭐 거의 비슷하니까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제 5-5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5-6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아까보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또 발전기의 발전량을 또 제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한번 계산한 다음에 또 계산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또. 왜? 여기서는 지금 발전량을 임의적으로 막 늘릴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전격 출력이 350이라고 그랬죠. 요 문제에서.
근데 300에서 지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한 대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러 대가 있을 때 얘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350밖에 안 되는 데서 350 이상은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370이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럼 걔는 350에다 놓고 나머지 그 부하량인 데서 또 계산을 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게 몇 번에 나오냐면은 그건 이따가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직까지 예제 5-6 요거는 이제 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냐면은 문제가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여기 5장하고 6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흐름대로. 근데 자꾸 문제를 약간 꽈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까처럼 그런 흐름, 개통 특성 정수를 구하시고 그 개통 특성 정수에서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단위대로 해가지고 개통 특성 정수를 물어보면 그 원하는 단위대로 그걸 바꿔주시는 훈련만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제 5-6 딱 보시면 뭐라고요? 100메가와트짜리가 몇 대? 5대. 또 200메가와트짜리가 5대. 근데 얘가 60Hz로 해가지고 문제 50Hz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60Hz니까 6Hz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공급하고 있다? 1200메가와트.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00메가짜리 5개. 200메가짜리 5개. 1200. 충분히 공급하겠네요. 얘가 1000이고 얘가 500이니까 1500만큼 발생할 수 있으니까 1200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100메가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이 3%. 3%. 얘는 200메가는 4%. 어렵지가 않죠. 앞에서 보셨던 걸 딱 생각하시면 아 이거 쉽겠구나. 근데 여기서 주파수 특성 정수가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하의 뭐라고요? 이 부하의 주파수 특성 정수가 얼마라고요? 0.2% 메가와트 퍼 0.1Hz. 또 이제 퍼센트 메가와트죠, 또. 이걸 또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계산하면 퍼센트 메가와트 퍼 1Hz가 되겠죠. 이렇게. 헤르츠. 1이 아니야, 그냥 헤르츠죠. 1은 보통 안 쓰니까. 이렇게 단위를 변환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0.1로 돼 있는 걸 1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0.2이거나 2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단위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0.1을 나중에 막 곱하고 그러면 귀찮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0.1Hz로 이렇게 한 다음에 0.1Hz로 다시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조건들이 0.1Hz였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전격 출력으로 운전적인 200메가와트의 발전기 한 대가 갑자기 탈락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량. 여기서 지금 얼만큼을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대 1500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1200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을 하나 탈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얘는 1300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급은 할 수 있겠죠.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담을 해가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100짜리가 다 발전하고 200짜리가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하니까. 왜냐면 1300하고 1200이니까 얘가 지금 뭐 98 뭐 이렇게 가고 얘는 뭐 180,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해가지고 190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그럼 얘가 100이 됐다. 그러면은 속도 조정률에서 100이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120이 나왔다. 그래도 얘는 100밖에는 못 쓰니까 100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이쪽에서 더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아까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때 100메가와트 및 200메가와트의 발전기 출력 변화량이 어떻게 됐냐.
그럼 원래 하고 있던 부분에서 얼마만큼 델타 P만큼 변화를 했는지 그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 탈락 전의 상태. 탈락 전에 얼마만큼 공급을 했고 탈락 후에 얼마만큼 공급을 하는지 알면은 이 변화량의 출력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는. 그래서 탈락 전과 탈락 후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파수 변화량에 대해서는 개통 특성 정수를 이제 계산하시면 거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주파수 변화량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개통 특성 정수 K는 KG 플러스 KA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L 부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L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발전기만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는 부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할 때 개통 특성 정수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건 동특성, 정특성? 정특성이요. 자꾸 반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래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하다 보니 이제 첫 번째 이제 주파수 변화량. 얼마나 주파수가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K는 어떻게 되죠? 100 PA분의 델타 P F죠?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바꿔 써봤는데, 자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요. 얘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요게 이제 KA가 될 테고 또 KB를 또 보셔야 되겠죠. 100MW짜리에 대한 부분 200MW에 대한 개통 특성 요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100 곱하기 PA가 얼마입니까? 아까 100 곱하기 100짜리였죠. 100 한 대만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그걸 다섯 개를 곱하면 되니까 델타 F는 얼마라고요? 아까 얘가 3%라고 그랬죠. 3% 곱하기 60Hz죠. 그럼 얘는 보시면 55.56 메가와트 포 헤르츠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 주의하셔야 된다, 항상. 여기 이제 100짜리가 움직였을 때, KB는 200짜리가 움직였을 때, 요거는 100 곱하기 PB, 델타, 요것도 B, 델타 A, F. 100 곱하기 200이 되겠죠. 속도 조정률은 아까 여기서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60.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얘가 83.33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KL은 얼마나 쓰는지 또 살펴보면은, KL 같은 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100분의 KL이 아까 여기 2메가 있죠. 2.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냐면 1200을 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24 메가와트 퍼 헤르츠만큼의 특성 정수를 가진다는 얘기죠. 발전기 A, 발전기 B, 그리고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보면 얘는 지금 5대가 있으니까 얘 5대. 얘는 5대. 얘는 1대죠. 이 전체에 대한 특성을 봤을 때. 그걸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합성을 해보면은, 합성 K는 KG 플러스 KA에서, 예? KG가 얼마라고요? 55.56 곱하기 55.56 곱하기 5대 더하기 83.33 곱하기 5대 더하기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 2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635.12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주파수 변화를 이제 한 대당 했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가. 근데 지금 얼마가 탈락이 됐죠?
200메가와트가 탈락됐을 때 주파수 변화량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파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계통 특성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야지. 왜냐면 전체적인 걸 합을 했을 때, 왜냐면 얘는 계통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뭐라고요? 계통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부분을 다 합한, 얘 쪽에서도 뭔가 공급하고 있고 얘 쪽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 부하의 양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합한 값이 이거란 얘기죠. 이만큼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계통으로 봤을 때 발전기만 본 게 아니라 발전기하고 부하고 다 합해져 있는 전력 계통 특성 정수로 봤을 때 이만큼의 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계통에서 200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200이 없어졌으니까 그 200을 고려할 때 여기 부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가 얼마나 변한지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주파수 변화량을 살펴보면은 델타 F는 뭐라고요? 델타 P분의 K. 아까 얘기했지만 K는 마이너스 델타 P G분의 델타 F니까 F가 이쪽으로 가면은 델타 F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K분의 델타 P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 P에 대한 부분은 200메가가 떨어졌다면서요. 마이너스 200메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K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하고 틀렸던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나왔죠, 얘가? 635.12가 나왔죠. 그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헤르츠니까. 여기도 200메가와트 포 헤르츠니까. 헤르츠 단위로 봤을 때 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0.32로 헤르츠가 떨어졌더라. 그림을 항상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뭐 100메가와트짜리도 있고 뭐 200메가와트짜리도 있고 뭐 부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정립해보면은 뭔가 이제 이런 특성 정수를 가질 텐데 지금 1500만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예?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죠. 200메가와트가 떨어졌죠. 이거 조금 그림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여기 보시면 635.12는 K에 대한 특성 정수고 여기 200메가와트가 떨어졌으니까 요만큼의 주파수 변동량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파수 변화량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파수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뭐냐면 특성 정수를 구한 건 똑같다는 얘기죠. 무조건 첫 번째 특성 정수 항상 구할 때 특성 정수를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발전기 출력 변화량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특성 정수를 구해가지고 주파수 변화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발전기 출력 변화량은 요 수식을 또 이용하면 되죠, 요거. 특성 정수를 구한 거에서 발전기 출력 변화량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델타 PG는 마이너스 K에 델타 F. 델타 F가 얼마나 변하는지 여기서 계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서는 조건을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조건을 안 주어지다 보니까 그 주파수 변화량 조건을 여기서 구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씩 복잡해지지만 실질적으로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흐름상에서 하나 더 추가되고 하나 더 추가되고 하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K값 계산됐죠? 어디서? 이렇게. 델타 F 여기서 계산됐죠? 그럼 그냥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K값이 요 값들이 들어가죠? 요 값들이. 발전기별로 다 출력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100메가와트짜리가 변화한 거. 델타 P100. 두 번째, 델타 P2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PL 부분은 또 봐야 되겠죠? 왜?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 가지고 뭔가 저기서 좀 줄어들었겠죠. 1200와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계통 특성 정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걔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델타 PL에 대해서. 델타 P100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K 델타 F. 마이너스 K 델타 F.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기서는 P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K 델타 F.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 케이스 때문에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넣어보면은 다 마이너스 K가 얼마죠? 마이너스 55.56 이게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0.315 그럼 마이너스 83.33에다가 마이너스 0.315 얘는 플러스니까 저기 24였죠? 24 곱하기 요거 여기 부분이 오니까 24 곱하기 마이너스 0.315 다 똑같죠? 그럼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요건 얼마? 계산해보면 얘는 17.5MW 얘는 26.25MW 얘는 7.56MW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그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더 들으면 그 책에 보시면 17.49라고 돼 있죠. 17.5 나오죠. 26.2인데 26.25죠. 이렇게 그리고 그 델타 F는 0.314라고 돼 있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탈락 전하고 탈락 후에 대한 상태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시기 좋게끔 탈락 전에는 얼마나 발생을 했었고 한 대당 탈락 후에는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한번 저 앞에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통 탈락 전과 탈락 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통 특성 정세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 세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플로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개통 특성 정세에는 정특성과 동특성이 있고 정특성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KG하고 KL로 나눠진다. 그 K 값을 구해가지고 어떤 발전기 출력 변화량 또는 주파수 변화량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개통 탈락 전의 상태. 탈락 전에는 1500MW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1300MW를 공급하고 있었죠 아까. 요거는 그건 아니네. 그 앞에 문제 있었죠. 제가 잠시 혼동했어요. 자, 탈락 전의 상태는 P100은 K100 플러스 K200 특성정수분해. 아까처럼 똑같죠. 두 대가 병렬을 운전하고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개통 특성정수 부분에서 합해서 얘가 공급할 수 있는 개통 특성정수 K100의 얘는 K200이다. 그럼 K100만큼의 곱하기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양만큼 보내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탈락 전에는 탈락 후에서는 탈락 전에도 여기도 이만큼 보내줄 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병렬로 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여기서 탈락이 되게 되면은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양이 또 틀려지겠죠. 개통 특성 정수가 변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K100 여기 플러스 여기 분에 요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요 양만큼 하는데 전체 1200에 대해서 얼마를 공급해 줄까? 아까 봤죠? 아까는 뭐 1300에 대해서 얼마를 공급해 줄까 봤듯이 얘는 지금 1200이니까 1200에 대해서 얼마를 공급을 해 줄 건가를 본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면은 K100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5.56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5대가 있었죠. 얘도 5대, 얘도 5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탈락 후에는 얘는 5대인데 얘는 4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 계산값이 틀려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걸 5대로 계산할 거고요. 탈락 후에서는 요걸 5대, 4대로 계산했을 때 출력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5.56 곱하기 5대. 그럼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K100에 똑같이 55.56 곱하기 5대 분의 또 요거는 83.33에다가 5대 한 거에다가 1200을 곱하면 얘가 480MW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5대였을 때. 그러니까 한 대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누기 4 하면은
얘가 96메가와트가 된다 이거죠. 탈락 전에는 그래도 얘가 100 중에 100이라는 출력을 내야 되는데 96만큼 내고 있었으면 탈락 후에 되면은 얘가 100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200메가와트가 부족하니까 200메가와트짜리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얘가 다 합해도 이제 1500이니까 1200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가 남으니까 얘가 100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게 되면 얘는 100에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또 계산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범위를 여기 관련된 범위를 딱 정해줬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P200일 때 살펴보면 P200일 때 마찬가지로 K200일 때하고 K200에서 이 윗부분만 K200이 되겠죠. 그래서 1200을 곱하면 되니까 이 밑에 부분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윗부분만 어떻게 된다? 83.33 곱하기 5를 하면은 밑에는 다 똑같고요. 여기 1200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720메가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이 5대로 나눠보면은 얼마가요? 144메가와트가 한 대당 공급하는 양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대가 탈락하면 이 144메가와트니까 그거만큼을 지금 9대서 나눠서 가지면 되겠죠. 그 144메가와트만큼을 9대에서 나눠서 가지면 1 한다면 9, 5, 45. 한 15메가와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거 이상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에 대한 속도 조정률이 있고 얘에 대한 속도 조정률이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거를 똑같이 분담을 하진 않겠죠? 얘는 조금 분담하고 얘는 좀 더 많이 분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넘어가게 되면 100에서 고정해놓고 나머지를 얘네들이 나눠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조숙기가 낼 수 있는 출력이, 발전기가 낼 수 있는 출력이 딱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탈락 전의 상태입니다. 96이었고 144가 한 대당 탈락하기 전의 상태였고요. 이제 탈락 후의 상태. 탈락 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게 탈락을 했냐. 부하는 똑같다. 1200을. 근데 얘가 한 대가 탈락을 했다. 그래서 4대가 지금 운전 중이다. 그때 이제 각각 요 100메가와트짜리하고 200메가와트짜리의 발전기 출력이 96과 144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을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P-100에 대한 것들은 P100에 다시는 480짜리를 하고 여기 계산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은 출력 변화량이 앞에서 계산했을 때 델타 지온이 나왔었죠. 델타 지온이 그 델타 지온이 17.5가 나왔었죠. 앞에서 계산했던 게 델타 G2가 앞에서 계산했던 게 26.22가 나왔죠. 아까 지금 요만큼이 변동이 된다면서요. 100메가와트짜리는 17.5만큼 변동이 되고 200메가와트짜리는 26.22만큼 변동이 된다고 얘기를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개통 특성 정수에서 주파수 변동량에 따라서 그 발전기 출력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주파수가 변화한 만큼, 그 200메가와트가 탈락된 만큼 480에서 요만큼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480, 요 5대 분에서 17.5 곱하기 5대가 증가를 한 다음에 그걸 뭐로? 5로 다시 나눠주면 한 대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567.5가 나옵니다. 이거 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15씩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100에서 딱 제한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P200은 나중에 이걸 다 더해서 또 그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0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00이 5대면 500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700이 나와야 되겠죠. 700이 나중에 P200은 얼마였죠? 720에서 더하기 26.2에다가
4대가, 여기서 4대가 가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나니까 이걸 5대를 요걸 4대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 값이 요거에서 발생된 만큼은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분담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선 그걸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요 500만큼을 뺀 겁니다. 지금 이 부하에서 아까 여기 있고 또 델타 L이 있었죠. 델타 L에 대한 값이 앞에서 7.56이 있었죠. 7.56.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00에서 500을 빼면은 700을 공급을 해줘야 된대. 700에서 지금 부하에서 지금 자기 제어성이 해가지고 빠진 게 7.56이 있다 이거죠. 7.56을 빼게 되면 얘가 600 얼마냐면 92.4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4대만큼 해가지고 또 나눠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이게 지금 이 값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맞췄을 때 계산값이 맞는 건데 얘가 안 맞아 버리기 때문에 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얘를 무시하고 요것은 그냥 100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서 다 커버를 한다. 그 커버를 해도 얘를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한 173.11MW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0MW짜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은 얘는 96에서 100MW까지밖에 못 올렸습니다. 얘는 144에서 173점까지. 아까 여기 한 대당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전력량을 뭐 예를 들어 15 100MW짜리에서 이만큼 공급하고 200MW짜리에서 15 이렇게가 4개를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공급을 얼마만큼만 더 해줬습니까? 40밖에 못 줬지 않습니까? 40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공급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담한 것만큼이 한 10씩이 더 더해졌다. 예를 들어. 그럼 하나당 한 25MW 정도 증가가 됐겠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44에서 173.1까지 계산하게 되면 29.11MW가 증가된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제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한번 풀어놓고 나면은 똑같은 문제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왜? 제 발전기는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넣은 것 뿐이고 실질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끝입니다. 5-6이. 그러니까 피백 쪽에 계속 딱 해와서 출력이 딱 오버돼버리거나 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런 식으로.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변화량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고 나머지 숫자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P1에 대한 부분이 뭐 50MW에서 100MW 범위다. 그러면 얘가 지금 12.5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50MW 밑으로는 발생을 못 시키니까 무조건 얘는 이건 이제 경제 부하 배분에서 연료비를 조금 발생하게 해서 요 정도 발생하면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50MW 이상은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왜냐면 화력발전기가 기본적으로 돌다 보면 나오는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료를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을 해야지 발전을 하니까. 그걸 넘어가더라도 얘는 50MW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 특성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부하거나 아니면 고부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는 연료만큼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정 운전을 했을 때보다는 연료비 특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 부하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발전기를 아예 꺼버리거나, 예? 아니면 적당한 간격에서 등중분 연료비를 구해가지고 손실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동특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특성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특성은 뭐다? 전달함수다. 자세하게 설명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만 여기서는. 회전기의 기초적인 운동 막력시, 아까 회전기에 대한 기계적인 입력을 관성정수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W분의 M 그리고 DT분의 DW 각속도. 이건 관성정수, 얘는 각속도. 예? 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차이다. 이건 뭐냐면 회전기가 있는데 회전기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차이는 바로 관성정수하고 각속도.
여기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정수하고 관성정수 M하고 요 움직임만큼의 각속도, 각에 대한 속도 W만큼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전기의 입력과 출력 간의 출력의 차는 회전 속도가 변화한다는 거. 왜냐면 여기는 많은 양이 들어왔지만 여기는 적은 양이 나가니까 뭐 속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여기처럼 W분의 M하고 요 각속도를 미분한 값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근데 동기계 회전 속도는 정기적 각속도, 개통 주파수이므로 전력 변화가 생기면 주파수가 변화한다는 걸 나타나는 수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안정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관성정수는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수차 발전기에서는 6에서 8, 터빈 발전기에서는 10에서 16, 동기조상기에서는 2에서 4, 동기전전기에서는 4에서 4.5, 유도전기는 1.0 같은 값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전력계통의 전자함수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미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이거를. 예?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결론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런 부분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KF분의 TS 플러스 1. 이거 시정수고요. 시간이 얼마나 변하는지 시정수고. 얘는 이제 이득이고요. 비례이득 같은. 그러니까 곱하는 멀티플라잉 값이죠. 곱하기 값이고 얘는 지연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특성은 1차적으로 이제 지연되는 부분인데 242페이지 보시면 식 5-27이 나옵니다. 요거. 부하에 대한 TS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KF는 전력계통의 비례이득. 이게 비례이득이라고 했죠. 증폭이 되는 겁니다. 증폭. 이득이라는 건. 증폭을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이런 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그것만큼 시간 지연을 늘으켜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 K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득에 따라서. 근데 얘는 그게 좀 시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까지의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시정수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F는 전력 변화에 의해 생기는 주파수 변화의 크기를 가리키는 거고, T는 전력계통의 시정수로서 주파수 변화의 전력 변화에 대한 시간적 지연이다. 이런 시간적 지연이고, 요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을 얘기한다. 보통 이 T의 값은 3에서 5초 정도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 3에서 5초 정도. 여기 보시면은 수초 이상의 동특성을 적용하는 부분은 언제라고요? 수초 이상의 긴 주기의 부하 변동 등을 문제로 할 때는 전력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은 거의 개통정수로 대표되는 일정 값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짧은 기간 동안은 이런 동특성을 가지고 전달함수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수초 이상이 되는 거는 다 동특성이 아닌 정특성, 개통특성 정수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발전기 변화량이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미소변화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달함수로 보는 부분은 미소변화분이고, 우리들이 전부 다 계산하는 건 미소변화분은 계산 안 하겠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이제 크게 탈락했으니까 그런 크게 탈락한 부분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왔죠. 발전력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부하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부하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파수도 떨어지겠죠. 왜? 부하의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하가 이렇게 컸을 때는 주파수도 이렇게 큰데 부하가 떨어지면 주파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하가 떨어졌으니까 주파수도 떨어지는데 시간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책에 있는 부분은. 근데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라고 그랬죠. 발전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게 발전기에서 봤을 때 부분이고, 이렇게 여기는 부하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PG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2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통에서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할 경우에는 전력 주파수의 변동 특성이 1차 지연계로 표시되기 때문에 수초 이상의 긴 주기의 부하 변동 등을 문제로 할 때는
전력 주파수 특성은 거의 개통정수로 대표되는 정특성으로 보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짧은 시간 동안에 보는 것만 동특성으로 해서 전달함수로 보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수초 이상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정특성인 개통특성정수로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통특성정수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5-5 주파수 제어의 원리. 주파수 제어의 원리까지만 하고 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5 주파수 제어의 원리. 6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파수 제어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회전기 부하에 대해서, 회전기가 이제 부하가 증감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제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프리 운전, 가버너 프리 운전, 그 다음에 AFC,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 나가는 겁니다. 지금 부하의 자기 제어성, 부조작용이라고 했죠. 조속기 제어, 그 다음에 뭐요? AFC, ELD. 지금 요거를 설명하고 요걸 설명할 겁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여기서. 그 다음에 5-6에 가서 5-7에 가서 AFC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8에서는 AFC하고 ELD를 표시를 할 거고요. AGC로. 단계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서 주파수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발전기는 이렇게 하고 부하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 내용이고요.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얘가 하나 있었고 얘가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 지점은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의 특성과 부하 특성이 해가지고 여기서 주파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부하의 특성이 변동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레벨로. 그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지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발전기하고,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되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전량은 늘어났죠. 하지만 발전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파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F-로. 근데 이제 원하는 지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하 측도 우리가 원하는 지점 원래 요 지점에 있었는데 요만큼의 부하를 쓰고 있었는데 발전량이 이렇게 되다 보면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얘도 그 부분에 맞춰서 부하도 조금 더 감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부하의 특성이 스스로 좀 변동하고 늘어났다 변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하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죠. 요 부하에서 요 부하로 지금 늘어나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델타 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발전기가 발생된 만큼의 델타 Pg고, 여기가 스스로 이제 감소된 만큼의 델타 PL의 합이 바로 전체적인 부하다. 이걸 그냥 수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L은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대한 델타 Pg고, 이건 마이너스, 감체가 됐죠. 마이너스에 대한 델타 PL이다. 이걸 그냥 수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책에는 그게 5-28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개통특성 정수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내용은 한번 여기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꼭 그림 5-18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얘도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간 거에 대한 전체 합이 부하 증가 폭이다. 근데 조속기 제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틀려집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주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속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딱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지점에 있던 부분을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속기 운전에 대해서 요만큼 다시 증가를 해서 이 지점에 대한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반주기적으로는 얘가 미소 변동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이게 조금 더 주기가 길어지면은 다시 조속기 운전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 얘기가 24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K가 전력 주파수 특성 정수인데 뭐라고요? 메가와트포 0.1Hz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K의 값이 크다는 것은 부하 변동량 델타 L과 같은 경우 주파수 변동이 작다는 거고 전력 기통의 운영상 이 값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파수 변동을 작게 해줘야 되니까. 그 개통 특성 정수를 지금 앞에 보셨으니까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고요. 24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실계통에서는 조속기 프리 발전기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개개의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정수를 크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조속기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요 밑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요 G값도 G에서 G-로 이제 평행 운전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조속기를 제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부분을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준다. 이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했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아까 여기서는 뭐냐?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서 이렇게 감소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갔다가 필요한 발전량을 더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을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이제 G-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까지 이제 주파수를 맞춰줬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기 운전에서 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으로 간 게 뭐라고요? 조속기 제어. 1번에서 2번을 갔고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서 요 지점으로 갔던 게 부하의 자기 제어성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1번 이렇게 왔다가 그럼 이쪽으로 온 거죠, 처음에. 왔다가 조속기 운전에서 다시 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246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하게 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5-6, 7, 8, 9에다가 6장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5-7은 풀어드릴 거고요. 5-8, 9번은 8, 9번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건 시간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요거는 발전 입력.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됐죠? 부하가. 땅땅땅땅 보시면은 부하가 이렇게 가다가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요만큼 지금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요만큼. 요만큼 증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죠? 요 1번 구간이니까 요 1번 구간이 부하가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증가를 했겠죠. 책대로 보면. 부하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증가를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제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부하 변동 부분이 얘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얘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요게 뭐냐면 이쪽도 감소를 하고 이쪽도 감소를 하고 그 부분이 바로 요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지점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지금 부하가 증가가 돼서 요거는 뭐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감소돼서 가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여기 조속기 운전이 일어나겠죠. 조속기 운전이 일어나니까 얘 부하량이 다시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하는 요 지점까지 간다. 이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조속기 운전이 일어나서 3번 부분이 되겠죠. 3번 부분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조속기 운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주파수 제어 부분에 의해서 조속기 운전에서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주파수는 오히려 얘는 여기 부분은 이제 그 P에 대한 값이 증가하는 부분이고 얘는 주파수 부분은 처음에 이제 부하가 늘어났을까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약간 떨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여기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은 요 P 올라가는 때 주파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간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하고 이 앞에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는 뭐 발전기 뭐 관성 에너지에서 변하는 뭐 발전기 출력 변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이 어디다? 부하의 자기 제어성 부분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거하고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7만 풀고 잠깐 쉴 텐데요. (5-7) 두 대의 수차 발전기가 병렬 운전해서 60MW를 공급하고 있다. 근데 A 발전기에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 발전기가 40MW, 세계 2% 속도 저정률. 또 B 발전기는 20MW, 속도 저정률은 3%.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를 공급하고 있었다? 60MW를. 근데 이제 갑자기 부하가 탈락해가지고 32MW가 됐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풀부하 운전을 했었죠. 40MW하고 20MW를 하고 있었는데 32가 됐으니까 여기 줄어들었을 겁니다. 각각. 근데 그 속도 조정률만큼 맞춰가지고 줄어들었겠죠. 나중에 합한 값을 보면은 32가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결론은. 결론부터 보면 얘는 19MW가 발생시킬 거고 얘는 13MW가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얘 합이 지금 32MW가 됩니다. 요게 지금 얼마가 될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항상 첫 번째 뭐부터? 개통 특성 정수. 두 번째 주파수 변화량 또는 발전기 출력 변화량.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출력이 지금 변화한 요 값을 알고 싶으니까.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개통 특성 정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A에 대한 특성 정수 KA 100 곱하기 P 또 델타 F죠. A에 대한 F 또 KB 마찬가지로 100 곱하기 이건 뭐 PB 델타 B의 F죠. PA라고 그러면 100 곱하기 PA가 얼마였죠? 40이었죠? 속도 조정률이 2%였죠? 주파선이 60Hz였죠? 얘는 100 곱하기 P가 20이었죠? 주파수 조정률은 3%였고 60입니다. 계산하면은 얘가 33.33 얘가 11.11 메가와트 포 헤르츠가 되겠죠. 또 합성 부분은 어떻게 됐냐? 또 이걸 합성하면은 44.44가 나오네. 합성은 대략적으로 특성정수 계산할 때 제가 이제 KG는 만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특성정수는 KG하고 KL이기 때문에 이제 합성하는 부분들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 여기다 부하가 들어가면 또 부하까지 해서 합성을 했었으니까 습관을 그렇게 줄여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파수 변화량을 할 때는 여기도 지금 아까 그 5-5하고 똑같이 주파수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합성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서 주파수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주파수 변화량을 저희가 알아야지.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에 델타 PG분의 여기 뭐였죠? F였죠? 이 주파수 변화량을 알아야지 이 값을 계산하거든요. 주파수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주파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합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지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 PG는 마이너스 K의 델타 F를 하기 위해서 이 K 값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델타 F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델타 F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얼마나 감소됐다. 거꾸로 요걸 계산하면은 이 합성, 이 부분이 나오죠. 지금 합성이 44.4죠. 그럼 요 주파수 변화량은 요게 지금 얼마가 탈락됐는지 나오죠. K는 마이너스 델타 P에 마이너스 F, 델타 F인데
델타 F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K의 델타 P가 되죠. 예? 이 K가 얼마라고요? 44.44. 왜냐면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지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4.44에다가 델타 P가 얼마라고요? 얼마가 탈락했다고요? 60에서 32로 탈락하면 마이너스 28이죠. 마이너스 28을 넣어야죠. 그럼 주파수가 곱하기 마이너스 28. 그 곱하기입니다. 그 마이너스 부호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에서 막 자꾸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0.63Hz가 변동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제 KA, KB 할 때 합성 부분을 하나를 더 써주시라는 게, 이걸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가 안 주어지면 주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을 계산해야 돼. 그 주파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안 써도 되죠? 합성은. 왜? 여기 있고 요거 있으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K 값을 여기서 합성으로 지금 다시 하나 갖다 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하가 탈락된 것만큼, 이게 부하가 탈락된 것만큼의 이 F를 구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부분을 지금 28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다운이 됐다고요. 다운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파수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하고 자꾸 연동해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런 경우 딱 보시면, 아,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통 주파수는 60Hz에서 0.63Hz가 들어가니까 60.63Hz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왜? 60MHz에서 지금 32MHz로 떨어졌으니까 주파수는 올라가서 60.63Hz가 될 것이다. 그림을 하나 여기다 딱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채점자도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우리는 이 0.63하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은 발전기의 변화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40MHz짜리 발전기의 변화량. 델타 PA는, 이게 40MHz일 때, 델타 PB는, 얘는 20MHz일 때, 델타 P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P는 마이너스 K의 델타 F죠? 마이너스 K의 델타 F인데, 델타 F는 어떻게 해라고요? 0.63이 계산이 됐죠? 델타 K는 33.33이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33.33에다가 곱하기 0.63. 요거는 마이너스 K의 델타 F인데, 이 K 값은 요거죠? 마이너스 11.11 곱하기 0.63.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 값은 마이너스 21이 됐고, 얘 값은 마이너스 7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40에서 21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20에서 마이너스 7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40에서 21이 빠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19가 나오죠? 얘는 20에서 7이 빠지면 13이 나오죠? 그럼 이 합하면은 32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흐름만, 개통 특성 정수 알고 있고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구하는데, 이 개통 특성 정수의 값을 경우에 따라서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이 합을 가지고 요 수식들은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그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못 푸니까. 먼저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력에서의 어떤 주파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까지 혹시 더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요게 이제 조금씩 이제, 요거에 대한 얘가 2%다, 3%다는 여기서 얘가 2%로 흘러간다, 3%로 흘러간다, 이렇게 기울기가, 속도 조정률 기울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이제 책에 있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푸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쉬었다가, 5-6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